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TV 김난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 10개를 발표하고 나면 혹시 그걸 주식으로 투자하면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려보고자 우리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백찬규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16년차 애널리스트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일단 기업을 분석하는 섹터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저처럼 경제나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게 투자와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백 애널리스트님께처럼 이렇게 특별히 뭐 전공하시는 세부 분야가 있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탑다운 애널리스트라고 해서요.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식시장 관련된 애널리스트나 또는 투자하는 분들도 트렌드 코리아 읽으시나요? 어떻게 읽으세요? 저희가 가장 먼저 책을 읽는 집단이 아닌가 정말요?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처음 접했던, 제가 그때 입사 3년 차였던 신입사원이었는데요. 네네. 그때 처음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혹은 소비자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냥 주식만 보거나 네네. 혹은 숫자에 좀 매몰돼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요.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글 쓰는 영향도 네. 많이 받았다. 교수님 정말요? 덕분에 저희도 변한 게 꽤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예, 저희는 사실 우리 책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경제나 주가를 전망한다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조금 네. 더 자세히 말씀 주세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가 결국에 하는 게 미래 변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지갑을 여는 분들의 변화가 결국에는 저희가 추정하는 행위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네,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책이 저희 쪽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너무 미래를 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공부했던 트렌드 혹은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늦게까지 끌고 가는 애널리스트 분도 있으세요. 근데 매년 나오는 코리아 트렌드를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서 시차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 사회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가 주식을 투자까지 연결하는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숫자의 세계에 많이 빠져 계시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느낌으로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트렌드 코리아에 많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게 주식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렌드가 투자로 이어집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도 그런 유명한 분들이 있지만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라는 분이 린치, 계십니다. 책 제목도 전설과도 같은 분이라고 돼 있는데 아내하고 한 번은 마트를 가셨대요. 그 당시에 헤인즈라는 회사의 스타킹이 너도 나도 사고 있었고 심지어 품절까지 나는. 그래서 그 기업을 공부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무려 600%의 수익률을 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도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는 시대, 그거를 선도하는 기업, 여기에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중장기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과 또 아이디어가 결합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2 나온 지 한 2달 됐는데요. 예. 읽어보셨나요? 당연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좀 인상 깊게 이런 트렌드 키워드는 우리 투자 쪽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저는 교수님의 그 트렌드를 3가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네네네. 해봤습니다. 예. 몇 개씩 묶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노사회와 실제감 테크인데 이거는 최근에 유행하는 메타버스의 세계와 연결이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 재밌던 게 엑스틴 이즈 백. 저도 심지어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이 X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돈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연결되는 게 이분들의 부로 득템력이 이어지고요. 거기에 내러티브가 깔리면서 머니러시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의 형성이 됐다. 실제로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NFT가 됐건 혹은 뭐 크립토커런시가 됐건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카테고리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는데 헬시 플레저하고 바른 생활 루틴이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런 현상들이 연결이 돼서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요 3가지 카테고리로 저는 올해 책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금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무슨 대중이나 일반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강연하면 네. 요새 이제 특히 비대면 강의하면 꼭 질의응답 시간을 의무적으로 두는 게 또 추세인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메타버스 열기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시들한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계속 이 트렌드가 갈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늘 신기술이 나오면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계 탄생, 신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묶어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전은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말씀해 주신 나노사회와 실제감 테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초개인화 사회가 과연 어디서 구현이 될 것인가 저희가 고민해 보면요. 실제 사회보다는 오히려 이 가상의 세계에서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재밌는 게 실제감 테크라는 게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화되기가 더 좋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그 세상에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기업, 가게, 정부가 있을 때 과연 기업이 돈을 쓸 것이냐 혹은 정부가 투자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막장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 유동성 공급이 2년 동안 최소 3경원 정도가 됐는데요. 3경. 이게 회수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회수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신산업에 그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요. 정부는 친환경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세계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유수의 기업들이 이걸 만들고 있는데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겠지만 어떤 거는 지고 어떤 건 피겠지만 그 생태계는 이미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이 이제 이 가상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이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이 사명도 변경을 했고요. 그 외에 한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심지어 유수의 제조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빅5 테크 기업들까지도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그 투입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시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해당 산업은 개화하지 못합니다. 근데 빠르게 그게 게임이 됐건 혹은 어떠한 가상의 세계가 됐건 아니면 굿즈가 됐건 심지어 더 연결돼서 가상 자산이 됐건 이건 하나로 굉장히 빠르게 모이고 있어서 저는 좋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사견이지만 저는 소비자 전공이니까 이 가게 쪽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메타버스가 이제 시장에서 임계점 소위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순간을 이 X세대 40대가 메타버스에서 놀 수 있는 컨텐츠나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서 40대가 들어오는 순간이 폭발의 임계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40대는요
우리 옛날 싸이월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는 정말 그게 하나의 좀 굉장히 초보적인 메타버스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내가 나를 꾸미고 거기서 도토리라는 화폐를 네. 쓰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세대가 이제 뭐 그게 VR 디바이스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새로운 나를 적응시키려는데 아직은 X세대가 거기서 놀기에는 조금 컨텐츠가 부족한 네. 것 같아요. 근데 X세대가 진입하는 순간 아마 탁 기우는 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투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그 생각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가상의 세계에서 누군가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토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혹은 한국의 유수의 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의 토대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거기서 제가 교수님 책을 보면서 요즘 많이 그걸 차용하는데 내러티브가 있는 컨텐츠가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연예인들 나오고 아니면은 이쁜 아이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우리는 그게 실제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용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성이 생길 수도 있고 초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X세대가 경험했던 그 게임에서 혹은 과거의 영화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밀레니얼, 네. 30대, 20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했어요. 네, 특히 맞습니다. 요새 식당 가보면 어린애들 막 찡얼찡얼대면 어머니들이 유튜브 틀어서 애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은 말보다 유튜브를 먼저 네. 배운 애들이니까 메타버스적 사고에 굉장히 꺼리낌이 없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30대 지나서 그 세계를 네. 접했기 때문에 아직도 아날로그가 편하고 뭐 디지털에 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저렇게 체화되지 않아요. 근데 네. 이제 X세대는 딱 중간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X세대가 넘어가는 순간이 메타버스의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의 미래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뭘 사라고 아마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떤 종목 또 어떤 ETF가 좋을지 말씀드려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